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릴리입니다. 상한가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높은 확률의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준비한 영상은 삼성전자 10년 만에 온 기회 2025년 이 가격까지 반드시 오릅니다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항상 삼성전자 영상을 준비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사실 삼성전자의 주가의 상승 예측은 할 수 있지만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분석을 하는 이유는 삼성전자를 최저점에 살 수는 없어도 저점 부근에는 추가적인 매수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냥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항상 주식을 분석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삼성전자에 관련된 전망과 방향성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제 의견에 동의하시든 동의하지 않으시든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보를 단 하나라도 얻어갈 수 있는 영상 준비했으니까 영상 잘 시청하시면서 대응에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항상 감사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죠. 벌써 구독자 8만 4,600분께서 구독 버튼 눌러주고 계신데요. 항상 감사하다는 설명 드리면서 다양한 무료 자료집들 무료로 받아갈 수 있도록 항상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 드릴 정보는 삼성전자와 함께 공략할 수 있는 온디바이스 AI와 HBM 관련된 자료집을 준비해놨습니다. 간단한 설명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종목들까지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해 놨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 버튼 누르신 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자료집까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간단한 설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바로 오늘의 주요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준비한 주제는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좀 제목을 지어놨는데 오늘 영상에선 크게 세 가지 정도 말씀 좀 드릴 겁니다. 크게 네 가지죠. 왜 10년 만에 기회가 온다고 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2025년도에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이유, 제가 생각한 이유 세 가지, 그리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가격까지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려볼 예정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총 네 가지 정도를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서 대응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이제 설명드릴 건요. 왜 10년 만에 기회가 오는지 그걸 설명드릴 거고 이렇게 주요 주제들을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먼저 이제 삼성전자가 왜 10년 만에 기회가 오는지 먼저 설명을 해드려 봐야겠죠. 그 이유를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요. 삼성전자의 혁신이 항상 10년마다 한 번씩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의 화면에 보이신 건 타임라인인데요. 삼성전자가 어떻게 현재 자리까지 왔는지 이제 역사를 보시면 지금 이제 1974년도에 반도체를 시작했고 본격적인 반도체 투자 연구를 통해서 1980년도에 지금 이제 반도체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더니 결국 1992년도 세계 1위까지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디램 부분에서 좀 앞서가기 시작했는데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노려본 것은 바로 스마트폰 시장이었습니다. 모바일 시장까지 현재 확장을 했고요. 확장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해당 시장에서 1위의 자리를 모바일 반도체 시장에서도 특히나 램 부분에서도 1위를 좀 기록하는 모습들을 꽤나 많이 보여줬고요. 최근에는 갤럭시 S 시리즈들도 애플에 비해서 잘 팔린다라는 이야기가 좀 가끔은 나오죠. 항상 잘 팔리는 건 아니지만 1, 2위를 논할 만큼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서 지금 이제 다음 혁신을 현재 준비하고 있는데요. AI 혁신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AI 혁신에서는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그렇다 할 결과는 못 보여주는 모습이죠. 다만 지금 10년 동안 항상 평균적으로 한 10년 주기로 역사를 바꿔오는 투자를 해왔고 그 투자가 시간이 꽤 걸리더라도 결과를 만들어냈기에 이번에 삼성전자의 혁신이 좀 기대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좀 해나간다고 해도 사실 여러분들께서 믿음을 좀 가지시기는 좀 힘드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거냐면 당장의 실적이 잘 안 나와서 그렇죠. 현실은 SK 하이닉스보다 못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4분기 영업이익이 SK 하이닉스는 8조 원대 예상하고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는 6.5조 원대를 좀 예상합니다.
분명히 이제 가전제품, 핸드폰 판매량 전부 다 합쳤을 때도 사실 SK하이닉스한테 밀렸기 때문에 굉장히 큰 충격을 좀 입은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저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설명드렸지만 그 이유를 세 가지 먼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추가 상승에 관한 가능성이 높은 이유 첫 번째, 충분히 낮은 가격입니다. 앞서서 보셨다시피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근데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도 그렇게 주가가 빠지진 않았습니다. 보시면 시장에는 당초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한 게 아니냐는 쪽으로 해석하는 분위기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얼마나 낮아졌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었고요. 특히 이날 뭐 HBM에 대한 기대감까지 돌면서 일부 조금 더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확실히 주가가 낮다는 게 더 느껴지시죠?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기대를 안 한다는 소리는 조금 뭐라도 잘하면 바로 반등 상승에 대한 여지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호재성 뉴스가 나면 반등 상승을 흘러갈 가능성, 뭐 물론 전고점까지 회복하는 데는 당연히 쉽지 않겠죠. 어렵겠죠. 그 전 추세, 상승 추세를 만들기는 좀 어렵겠지만 지금 당장 반등 자리를 일구 꽤 보여주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다라는 걸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실상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요, 삼성전자의 개별적인 이슈로 빠질 일은 별로 없고요. 거의 없다시피 하고 이제 거의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주식시장 자체가 유동성이 빠지면서 빠지는 것 정도만 지금 우리가 걱정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낮은 가격이 오히려 반등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유, 삼성전자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낮은 가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삼성전자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두 번째 이유. 삼성전자는 퍼스트 무버보다 패스트 팔로워다. 이제 간단하게 항상 설명드리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게요. 퍼스트 무버는 누구보다 빨리 앞서서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 반대로 뒤에 패스트 팔로워는 1등이 있으면 1등을 바짝 뒤에 쫓아가면서 사실상 뭐 나쁘게 말하면 베끼면서 지금 이제 방향성을 자신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주도하는 기업을 빠르게 따라가면서 지금 자신들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이죠. 물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성격을 좀 더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이제 과거부터 보시면 사실 최근에는 퍼스트 무버로 최근에 불리긴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삼성전자의 역사를 보시면 패스트 팔로우 쪽이 조금 더 어울린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시장만 바라보니까 이 기업이 퍼스트 무버다. 가장 빨리 이제 앞서 나가는 기업이다라고 착각을 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항상 따라가는 걸 잘한 기업이지 앞서 나가는 걸 잘한 기업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최근에도 실적이 안 좋아지자 굉장히 보수적인 좀 태도를 많이 취하고 있는데 최근에도 보시면 기술적인 투자뿐만 아니라 대내외적인 행보에도 굉장히 보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엔 정부가 기업 관련 정책을 발표하면 삼성전자가 상징적으로 큰형님의 역할을 하면서 먼저 호응을 했는데 최근에는 실적 악화로 인해 전반적으로 몸을 사리는 분위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포지션을 다시 정한 것 같죠. 어떤 걸로요? 앞서 말씀해 드렸듯이 원래 잘하던 거로요. 원래 잘하던 게 뭐라고요? 지금 현재 가장 빠르게 1등을 쫓아가는 방법을 좀 선택한 듯합니다. 실제 과거부터도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주력 제품들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디램, 스마트폰, 파운드리 전부 다 자신이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남들이 하던 걸 자신이 따라하기 시작해가지고 사실 성공한 케이스들입니다. 하나씩 볼까요? 하나씩 보시면요. 디램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1980년도에 본격적으로 삼성전자가 반도체에 디램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지금 이제 그렇다 괜찮은 제품들은 1980년도부터 90년도 초 나오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그부터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지금 이제 오르면서 한국의 점유율까지 함께 상승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 2000년도 이전까지요. 사실상 이제 디램 시장은 누구의 시장이었냐면 일본하고 미국의 시장이었어요. 근데 이 자리를 삼성이 꿰차게 되면서 남의 것을 빼앗아온 시장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확실히 좀 여러분들께서 퍼스트 무버보다는 패스트 팔로워의 좀 성격을 좀 띠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죠. 확실히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 과정 속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높여나가는 과정 속에서 디램 분야에서 좀 더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하긴 하는데요. 하긴 합니다. 안 하지 않습니다. 하긴
하지만 확실히 초기 단계에 앞서 나가는 편은 아니다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의 갤럭시도 마찬가지죠. 스마트폰도 뭐 똑같지 않습니까? 예, 이때 이제 2010년도 당시 2010년도 초반에 이 애플의 아이폰을 내놓자 삼성도 마음이 급해져서 스마트폰을 같이 내놨죠. 근데 이때 당시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너무 똑같았거든요. 너무 똑같았어요. 아이폰 3GS를 거의 갤럭시 S가 거의 베끼다시피 하면서 물론 뭐 품질이 똑같지는 않았지만 지금 비슷한 모양새, 비슷한 지금 현재 제품 내놓게 되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특허권 전쟁을 디자인 부분에서 특허권 전쟁을 벌일 만큼 논란이 되고 있는 분야긴 한데요. 확실히 이것만 보셔도 삼성전자는 좀 따라가는 편인 걸 알 수가 있죠. 뭐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따라가다가 좀 실패한 케이스긴 합니다. 자, 지금 이제 파운드리도 함께 이렇게 따라가는 편이었다. 이번에 전 AI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초기잖아요. 그죠? 삼성전자에게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라고 봅니다. 항상 먼저 잘했던 게 아니라 따라가면서 잘 됐던 케이스. 새로운 좀 기술에는 좀 조금 약했던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반대로 말하면 뭐 지금 당장이 약할 수 있으나 언제든지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열려있는 기업이다라고 여러분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의 과거 역사를 보면 그냥 삼성전자가 삼성전자는 그래도 잘할 거야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기반이 없잖아요. 근데 역사를 보면은 진짜 그래 왔다. 진짜 초기에는 좀 힘들지언정 결국엔 나중엔 잘해왔었던 기업이니까 우리가 좀 기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적어도 기대감이 아예 이대로 끝나버릴 것 같진 않아요. 이해되셨죠? 그 반격의 계기가 2025년도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께 삼성전자가 상승한 이유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항상 삼성전자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설명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삼성전자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 세 번째입니다. 바로 탄탄한 전자제품의 라인업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옛날에는 보통 이런 소리를 들어요.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도 똑바로 못한다. 뭐 이런 일을 보통 많이 듣죠. 실제 그런 경우도 꽤 많긴 한데요. 근데 이게 그 해당 산업이 지금 주력 제품들이 힘들어졌을 때는요.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지금 현재 그 반도체 시장이 무너지면서 지금 특히나 HBM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매출이 굉장히 크게 감소하고 있는데 이거 매출 감소할 동안 누군가 매출 방어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삼성전자에게는 존재한다. 두 번째 칼이 존재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칼이 안 먹혔지만 두 번째 칼이 남아 있다. 그래서 탄탄한 삼성전자의 전자제품 라인업이 있다는 점이 삼성전자의 주가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생각보다 전자제품 판매량 비중이 높아요. 지난해 삼성 연간 매출 25조 258조 9,400억 원 중에서 VD 가전 부분 매출은 56조 4,400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매출 대비해서 21.8%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AI가 여기 밑으로 가야 되네요. AI 고도화를 위해서 삼성전자는 신사업 역량도 강화한다는 계획을 좀 세우고 있고 최근에 전자제품들의 AI 기능들을 하나씩 탑재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여러분 느껴지는 점은 뭐냐면 사실 AI 시장 엔비디아 이길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가? 쉽지 않겠죠. TSMC 이길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그죠? 맞죠? 예, 쉽지 않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가전제품 시장에서는 이길 수 있을까요? LG라든가 이런 기업들?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확실히 삼성의 AI 기술 자체도 아직 전 세계 1위 기업하고 자꾸 비교해서 그렇지 전자제품 분야에 있어서는 꽤 앞서 나가는 편입니다. 실제 어느 분야에서 꽤나 앞서가죠? 최근에 뭐 물론 언제 따라잡힐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최근에는 누굴 따라가면서 누구보다 앞서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까? 애플보다 앞서 나가면서 논란이 되고 있죠. 바로 스마트폰 분야입니다. 삼성 더 얇고 강해진 갤럭시 S25 공개 AI 스마트폰 1위 굳힌다. 22일 갤럭시 언팩 행사 개최 이제 곧입니다. 1월 22일입니다. 트럼프 취임 1월 20일 한 다음에 22일 날짜로 갤럭시 언팩 행사를 개최하고요. 이때 이제 신규 스마트폰을 내놓게 되는데요. 항상 매년 1월마다 삼성의 지금 현재 기술에서 가장 하이테크 기술을 다 접목한 갤럭시 S 시리즈를 항상 공개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AI 기술 분야에 있어서 성장한 모습을 확인할 겁니다. 모바일 AI 경험, 새로운 시대의 열 혁신, 지금 현재 사용자 맞춤 AI 신기능 탑재, 음성 비서 빅스비도 고도화, 두께 줄인 갤럭시 S 슬림 공개 전망, S 시리즈 4종 공개 확대, AI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세, 애플 인텔리전스와 경쟁 과열 우려. 근데 여기서 이제 느낄 수 있는 점은 뭐냐면
확실히 삼성전자 좀 이를 갈았던 게 좀 느껴지시죠? 이 분야에서만큼 좀 뺏기지 않겠다는 의지가 가는데 저는 생각보다 삼성전자의 AI 스마트폰이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런 것이냐라고 하면 삼성전자와 현재 스마트폰 시장에서 함께 협업하고 있는 기업이 구글이기 때문이죠. 최근에 유일하게 엔비디아의 AI 가속기를 AI 반도체를 대신할 수 있는 TPU를 만들어내는 게 구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실제 최근에는 오픈 AI의 소라 동영상 생성의 AI보다 훨씬 더 훌륭한 동영상 생성의 AI를 만들게 되면 공개하게 되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이제 기업이 바로 구글입니다. 엄청난 기술력. 지금 현재 엔비디아도 잡고 AI 시장에서 잡고 성장할 만한 가능성들이 성능까지 좋게 되면서 굉장히 많이 주목받았죠. 이 구글이 삼성 핸드폰에 구글 안드로이드죠. 안드로이드를 현재 지금 탑재를 하기 때문에 구글의 안드로이드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우리 AI 기능들이 조금 더 많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보다 저는 그래서 매력적인 상품들이나 제품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현재 보고 있어요. 삼성전자의 독보적인 기술력 가지고는 좀 힘들지만 협업을 통해서는 매력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전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에다가 뭐 요게 세 번째 이유고요. 여기에다가 굳이 좀 하나를 좀 더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거 뭐 너무 뻔한 얘기라서 안 넣으려고 했는데요. 그냥 언급만 해드릴게요. 삼성전자의 HM4까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 2025년도 반등 상승의 기회가 한 번쯤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HM4가 잘 될 거란 보장은 없죠. 그럼 뭐 두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기대감은 존재하죠. 항상 주가는 기대감에 올라가는 것이지 실제 증명하고 나서 올라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행보가 좀 주목된다. 그들 중에서 이제 그리고 삼성전자의 이제 이번에 HBM이 좀 더 눈에 띄는 게 뭐냐면 그렇게 단기간에 SK 하이닉스를 잡을 수 있을까요? 못 잡아요. 까놓고 말해서 못 잡습니다만 모든 걸 SK 하이닉스를 이긴다는 건 불가능하지만 삼성전자의 전략이 좀 특이합니다. 이걸 보면 그래도 꽤 좀 꿈틀하는 모습은 보여주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진짜 HBM 분야에서 보시면 일시 D램을 사용한다라고 해놨죠, 그죠? 일시 D램은 현재 나와 있는 HBM 성능 쌓는 이 HBM이 이렇게 D램을 쌓는 거잖아요. 이 쌓아 나가는 이 D램 자체도 종류가 있는데요. 이 D램 중에서 가장 최신 버전입니다. 가장 성능이 좋은 버전이에요. 그만큼 만들기도 어렵겠지만 이미 삼성전자는 다른 부분에서 수율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똑같이 수율 안 나오더라도 신기술을 좀 적용하겠다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 수율은 꽤 안 나올지라도 만들어지면 성능은 굉장히 좋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 로직 다이를 4나노 공정을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 로직 다이라는 것이 이 HBM 쌓아 올린 밑에 바로 밑에 있는 연결해주는 이제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발열을 잡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발열을 잘 잡기 위해서 4나노 공정을 활용하는데 이게 SK 하이닉스하고 TSMC하고 하는 것보다 1나노 가량이 좀 더 유리합니다.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하고 TSMC는 5나노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5나노로 생산하고 4나노로 생산하는데 물론 뭐 SK 하이닉스하고 TSMC가 더 잘 만들겠죠. 수율 더 많이 나오니까 매출 더 많이 나겠죠. 맞습니다. 완성품 많이 나오니까. 뭐 삼성전자가 수율 잘 안 나오니까 당연히 매출 자체는 뭐 바로 따라잡을 거란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만약에 이게 삼성전자가 수율이 꽤 안 나오더라도 제품만 만들어지면 가장 강력한 성능은 낼 겁니다. 지금은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한테 수율도 안 되고 생산 공장 생산 능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생산은 많이 하는데 불량품이 많아가지고 버려지는 게 많죠. 이것도 문제고 성능 부분도 문제였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우리가 수율은 잡을 수 없겠지만 이거 단기간 찾기 힘드니까 그냥 까놓고 말해서 최고 성능의 HBM을 만들 수 있지 않냐라는 목표로 HBM4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곧 공개가 되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주목할 만한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다 복구하진 못해도 그래도 자존심을 좀 챙기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해당 목표를 지켜보면서 정말 성공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말 기대감이 있는 정도예요. 아시겠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의 총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는데요. 뒤에 이어서 어디서 사야 되는지를 좀 간단하게 좀 봐야겠죠. 어디서 사야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삼성전자의 매수 타이밍을 언제라고 보냐면 1월 중순 이후부터 2월 지금 현재 이제 곧 온다라고 좀 현재 보고 있어요. 왜 그렇게 보고 있냐라고 하면 1월 중순 이후부터 2월 초에 굉장히 불안한 증시가 예상될 것 같은데요. 길면 2월 말까지도 시장이 별로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원래 이제 증시가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리면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굳이 1월에서 2월 중순인지. 바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핵심 이슈는 트럼프가 임기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임기를 시작함으로써 네 가지의 좀 변화가 생기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 재무부의 목표가 현재 지금 이제 500억 달러다. 이게 화면에 보시는 게 뭐냐면 미국 재무부의 TGA 잔고입니다. 채권을 발행해서 현금이 만들어지면 혹은 뭐 법인세를 걷거나 이러면 이 재무부의 잔고로 들어오거든요, 돈이. 이 돈은 어때 쓰이냐면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다양한 정책을 쓰면 정책 자금으로 빠져나가게 돼요. 근데 보통 이것을 이런 돈들을 얼마까지 쓸지, 얼마까지 잔고를 남겨놓을지 항상 계획을 발표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3월 말 기준에서 얼마 목표가 8,500억 달러 부근이다. 지금 현재 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6,200억 달러 정도가 현재 가격이죠. 물론 추가적으로 매주 이제 매달 이제 발표가 되는데 조금 더 체크해 봐야겠지만 지금 현재 나온 수치만 봤을 때는 굉장히 낮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확인되시죠? 그러면 이거를 앞서 말씀해 드렸듯이 3월 말까지 8,500까지 채워놔야 돼요. 요 정도까지 좀 채워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 돈을 채워야 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정책 자금들을 그동안 잠깐 못 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돈이 쓰여지지 않으니까 시장, 경제, 유동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책 자금이 안 나오니까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TJ 잔고 목표를 채워놔야 되기 때문에 돈을 못 쓰고 그로 인해서 유동성이 감소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바로 지금 3월 2020 지금 이제 5년도 이번 연도 1분기에 일어날 일입니다. 1분기라면 1월에서 3월 사이를 말하죠. 이때까지 목표가 이겁니다. 이해되셨죠? 딱 요 정권이 변하는 시기라서 바이든 정권에서 돈 열심히 쓰고 사실상 이제 똥을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대한 자기네 정권 안에서는 최대한 돈 많이 쓰고 트럼프 정권 시작하자마자 이제 사실상 이게 뭐 표현하면 별로 안 좋은 표현이긴 한데 뭐 거의 엿먹어라 이런 거죠. 그죠? 항상 근데 이런 것들은 과도하지 않았을 뿐 항상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뭐 그냥 뭐 비슷한 현상이 좀 일어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유동성이 사라지는 분위기가 나올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바이든 정부에서 여태까지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IRA라는 정부 정책을 굉장히 많이 썼었잖아요. 그죠? 이걸 트럼프는 끝낸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제 끝낼지 안 끝낼지는 모르겠지만 바이든 정부처럼 계속해서 돈을 퍼주진 않겠죠. 여태까지는 이제 보조금 혜택하고 세액공제 혜택, 세금 할인받고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미국 본토 안에 투자했는데 이제는 투자를 하지 않겠죠. 그죠? 돈도 안 주고 그러는데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죠? 심지어는 요즘에 이제 친환경 같은 경우에 뭐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 뭐 공장 계획을 세웠다가 중단하는 뭐 이런 일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보조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과거같이 폭발적인 지금 현재 미국 내 투자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나마 몇몇 기업들이 최근에 뭐 현대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현대 이제 철강을 생산해서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또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했는데요. 사실 이제 관세하고 법인세 인하가 좀 매력적이라 좀 갔는데 사실 현대차는 그래도 요즘 미국 안에서 자동차 잘 팔리잖아요, 그죠? 잘 팔리는 기업이니까 할 수 있는 거지. 나머지 기업들은 판단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투자를 이야기했었던 것도 철회를 좀 고민할 만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이든 정권에서 트럼프 정권을 넘어가면 돈을 많이 안 쓰니까 자연스럽게 쇼크가 좀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트럼프 정권 들어서면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지금 이제 불법 이민자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공화당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를 추방한다고 하죠. 받지도 않고 추방한다. 바이든 정권은 어떻게든 이제 사실상 눈 감아주기 식으로 받아들였었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인구들이요. 범죄율이 높고 심지어 뭐 먹고 살기 팍팍하니까 범죄율도 높고 이제 단점도 존재하지만 장점은 엄청난 노동력을 제공하고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고요. 심지어는 이 인구 자체가
이 인구 자체가 소비도 많이 해요. 당장 벌어가지고 당장 돈을 다 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경제 원동력이 항상 도움이 되는데요. 인구가 늘어난다는 건 자연스럽게 경제 회복을 의미하니까요. 그죠? 회복에 엄청난 기초 체력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트럼프 정권 안에서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요런 부분들도 사라지게 되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언급해 드렸던 부분이죠. 이제 트럼프하고 파월 의장하고 또 싸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정권에서 뭐 연준 파월 의장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죠. 파월은 금리를 지금 이제 천천히 분위기 보면서 인하하려고 하고 있고 트럼프는 바로 인하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한 부분에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과거에도 트럼프가 파월 의장이 경제가 좀 안 좋아지게 되면 파월 의장이 금리가 높게 했기 때문이라고 아마 탓을 할 겁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는 이제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파월의 후임자 후보를 선별 중이라는 뉴스도 나와줬기 때문에 아직까지 리스크가 제거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트럼프 정권 안에서도 파월 의장, 중앙은행 총재하고의 갈등이 있어서 앞으로의 금리 정책 때문에 혼란이 좀 가중될 가능성이 높죠. 이 모든 이슈를 불러오는 임기 시작일이 1월 20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도 이때 삼성전자의 악재가 아니라 증시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서 미국 증시도 한국 증시도 함께 눌림목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까지 반등이 나올 것인가 이게 1월 중순에서 2월 쭉 보면서 천천히 분할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과연 삼성전자의 단기 눌림목 온다는 거 알겠는데 이제 정말 반등을 시작하면 어디까지 반등할까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시죠? 근데 항상 설명드리지만 삼성전자의 주가 반등세는 항상 한 번 급등이 나와 한 번 급락이 나온 이후 그러니까 20% 이상의 하락이 나온 이후에 절반 가격까지 1년 이내에 회복하는 특성을 좀 보여줬습니다. 보이시죠? 자 화면 보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삼성전자의 주가 상태인데요. 삼성전자가 항상 빠지고 나면 저점을 찍고 아직 저점을 저는 아직 안 찍었다고 봐요. 한 5만 원에서 한 4만 5천 원 부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등세를 시작하면 반등세 자리부터 반등대까지 보면 절반 가격이 한 7만 원, 6만 5천 원에서 7만 원 구간이 될 것 같거든요. 아무리 빠져도. 그래서 이 구간까지는 단기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추가적인 하방이 좀 더 나왔다가 추가 반등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간단하게 뭐 과거의 차트를 보여드리면 다 항상 그래 왔어요, 여러분들. 이제 반등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절반 가격까지는 반등을 좀 해줬다. 그죠? 항상 급락이 나온 이후 절반 부분까지 저점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 이런 부분까지 항상 반등이 1년 이내에 좀 나왔습니다. 이런 특성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봤을 때는 삼성전자 보이시죠? 급락을 보이고 난 다음 급락 나온 다음 잠시만요. 급락 나온 다음 급락 나온 다음 절반 가격까지 반등. 이 자리에서도 똑같고요. 이 자리에서도 이제 저점 찍고 나온 반등세 똑같습니다. 하락의 절반 저하까지는 좀 반등이 주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추가적인 상승까지 엿보기 위해서는 HBM이 좀 잘 돼야겠죠. 앞서 설명드렸던 기대감이 정말 진짜가 돼야겠죠. 이런 부분이에요. 다만 그렇게까지는 욕심부리면 쉽지 않기 때문에 목표가 부근은 6만 5천 원에서 7만 원 부근을 바라보면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외에도 뭐 다양한 기술적 이야기들 많긴 한데요. 이게 가장 이제 변수 없이 그리고 쉽게 받아들이기 좋은 기술적 이야기를 설명드렸습니다. 뭐 더 복잡하게 기술적 이야기를 하면 사실 답도 없고 사실 기술적 이야기를 하려고 이 영상을 찍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가이드라인 잡아두시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가격보다 더 중요한 건 반등 타이밍. 왜 반등을 하는지 요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반등의 이유에 따라서 절반 가격 이상으로도 또 쏠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그러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가격 전략 이런 것도 좋지만 이제 왜 올라가는지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두시고 시장이 빠지는 이유 미리 알아두시고 시장에 대응하시면 조금 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10년마다 한 번씩 혁신이 일어왔다. 이번엔 혁신이 좀 늦을 것 같은데 그래도 삼성전자는 페이스트 팔로워이기 때문에 그래도 기회가 좀 있을 것 같다.
라고 좀 설명이 드리고 이 기회에서 삼성전자가 바닥 찍고 상승할 가능성 세 가지 말씀드렸고 1월 중순에 2월 눌림목에 지금 이제 공략하는 게 매우 좋겠다 설명드렸고 65,000원에서 70,000원 사이 부근까지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는 설명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 준비했고요. 아마 제 영상이 이제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들,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 뭐 당연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항상 뭐 설명드리지만 우리가 이런 분석을 하는 이유는 뭐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대략적인 큰 그림이라도 그려놓고 시장을 좀 지켜보자야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대응하시는 데 참고하시라고 영상을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매번 업데이트된 삼성전자에 관련된 정보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계속 올라오는 영상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삼성전자가 반등 상승할 때 삼성전자도 좋지만 분명히 온디바이스 AI, 핸드폰 분야하고 스마트폰 AI하고 HBM 분야에서도 어느 정도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기대감에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함께 자료집을 통해서 준비해봤으니까 해당 자료집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하셔서 얻어갈 수 있는 방법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100% 무료입니다. 자, 어디서 여러분들께 이 자료집 내어드리고 있냐? 바로 이재진의 상한가 릴리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에서 이재진이라고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이제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고요. 이재진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고 설치 버튼 누르시면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좀 이렇게 급등천주 시황글 포착자료 등 다양한 무료 컨텐츠를 무료로 드리고 있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급등천주는 뭐 시장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80% 정도의 승률로 단기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꾸준히 여러분들께 내어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확인하시면서 내 마음에 들면 같이 공략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그리고 보시면 공직을 세 번째 보시면 2배 급등 자료집이라고 앞서 설명드렸던 자료집들을 모아놓은 글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은 온리바이스 AI HBM 자료집 가장 맨 위에 있잖아요. 이걸 클릭하시고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매일 저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매일매일 시황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시황을 확인할 수 있는 2025년도 1월 10일 장전 시황입니다. 매일 시장에 대한 전략들, 시장에 대한 흐름들도 좀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10년물 금리, 금, 비트코인 등 주요 지표들, 그리고 시장의 방향성, 시장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은지 여러분들께 매일 설명드리고 있고, 그리고 어제 올라간 종목들,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도 한눈에 보기 좋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매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요 정도 하고 장마감 된 다음에 강한 종목들도 올려드리니까 뭐 테마 궁금하신 분들 여기 급등 포착주로해서 검색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뭐 2차전지, 뭐 HBM 뭐 등등 양자모 뭐 다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 뭐 등등 다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관련된 종목 찾아보시는 게 쉬우실 겁니다. 이 모든 정보를 100%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상한가 랠리 접속하셔서 처음에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이렇게 로그인하고 나오실 겁니다. 왼쪽 하단에 회원가입 버튼 클릭하고 간편 로그인을 통해서 여러분께 쉽게 이용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회원가입하시고 카카오 시작하기, 구글로 시작하기를 통해서 뭐 아이디 만드셔도 됩니다. 아이디 만드셔서 이용해 보시면 좋은데 핸드폰 번호 없이 가장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게 설정해 놨으니까요. 안심하시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왼쪽 하단에 회원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로그인하시면 다 무료 이용 가능해요. 좋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뭐 나중에 돈 내는 거 아니야를 걱정하시는 분들 돈 내는 일 없습니다. 걱정 마셔도 돼요. 어떻게 돈 내게 설정한지도 몰라요. 제가 그냥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좀 더 이쁘게 보기 좋게 정리해서 올려드릴 뿐이니까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 보다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또 찾아뵐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수고하셨습니다.